금일 과정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 이제 과정 자체가 펀더멘탈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직접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접속해 보고, 간단한 웹 서비스를 띄워보는 과정을 금일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뭔지 이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라도 이제 금일 과정을 들으시면은 이제 기존 인프라와 이제 클라우드의 차이점을 알게 되실 것이고, 그다음 그 클라우드 위에서 간단한 서비스를 실행해 봄으로써 이제 실제 이제 돌아가셔서 적용하실 때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내일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서비스 쪽이고, 이제 로드 밸런서와 방화벽과 게이트웨이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을 직접 세팅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네, 오늘 금일 교육을 들으시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버 가상화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방화벽과 로드 밸런싱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심화되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웹 호스팅에 대한 그런 차이점들과 그에 대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금일 과정을 역시 들으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Z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Z 사업에서 어떤 점들이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과 차별화되어 있고, 어떤 점들이 좀 더 좋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링을 활용한 전형적인 인프라 환경 아키텍처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기술팀 장문기 수석이고요. 내일은 권태호 대리님께서, 선임님께서 안 바뀌었네요. 네, 진행해 주실 계획입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이제 서버를 대체하는 개념인데, 초기에는 뭐 다음 클라우드, 네이버 드라이브, 그다음 뭐 드랍박스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가 먼저 스토리지 개념으로 먼저 와닿았습니다. 사실 그 클라우드에서 이제 선구적인 이제 먼저 시작했던 그런 뭐 구글이나 AWS 같은 데도 제일 처음에 런칭된 게 스토리지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서버들 개념을 잘 알고 컴퓨팅 개념을 잘 알고 계신데,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스토리지 쪽만 접근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버도 그런 스토리지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런 스토리지 인프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이제 벤더가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을 접속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나 API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니스트라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제정된 5가지 원칙인데요. 그거보다 좀 더 저희가 알기 쉬운 쪽인 위키디피아니까 위키디피아에 있는 정의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를 요청 시에 바로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브로드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 즉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그런 주문형 접근이 가능한 모델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온디맨드로 바로 요청했을 때 바로 사용될 수 있고, 이제 브로드 네트워크, 즉 인터넷망에서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리소스 풀링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벤더들은 굉장히 많은 뭐 5천여 대, 만여 대의 컴퓨팅 자원들을 이제 규모의 경제로 많이 사두고, 그것들을 원할 때마다 요청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를 풀링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풀을 관리하지 않지만 그 풀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때문에 항상 빠르게 런칭할 수 있고,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팅 자원들이나 아니면 그런 리소스들이 측정된 수치들에 의해서 좀 더 뭐 오토스케일을 건다든가
다른 속성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메저드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모델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알고 있는 서버 자원 개념인 IaaS 개념이 있고요. IaaS 개념은 말 그대로 서버 또는 스토리지를 사용자한테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개념 그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파스 개념과 사스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파스는 초기에 이제 뭐 구글 앱스처럼 구글 앱스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실제 인프라들을 구성할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만 하고 실제 런칭만 하면은 그 기반되는 인프라 자원들은 알아서 벤더가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런 인프라에 대한 구성 관리나 아니면은 그런 규모에 대한 책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구글 웹 엔진이나 IBM 블리믹스 그리고 뭐 아파치 클라우드 파운더리랑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이렇게 대표적인 파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블루믹스를 통해서 파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는 뭐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은 뭐 서비스하는 웹메일들 혹은 뭐 ERP나 그런 그룹웨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사용자는 직접 그 서비스를 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형태를 사스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서비스를 구매를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자기 기업 환경에 맞추어서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파스인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만 사스인 경우에는 보통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자기 기업에 맞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서비스 모델에 다른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제 IaaS 서비스 혹은 IaaS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위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배포 모델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요거 말고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그런 형태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IBM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Z나 혹은 뭐 AWS나 MS Azure나 이런 것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사업자들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유저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점입니다. 즉 규모의 경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자체에 직접 클라우드를 구축한 형태입니다. 보통 오픈 스택이나 클라우드 스택 기반의 그런 솔루션들을 써서 구축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SLA 수준이 중요하신 사용자한테 이제 많이 적용되는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대신에 그런 규모의 경쟁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인 규모의 경쟁으로 인한 효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그 많은 서버들을 좀 직접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기의 비용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용선이나 혹은 VPN을 통해서 연결해 쓰는 서비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모델이고요. 그 외에도 고객은 이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 다음 퍼블릭 클라우드 메가 스케일인 자원이 필요할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쓰는 그런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그 외 커뮤니티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뭐 특정 기업체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서 그 단체만을 위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으로 오픈하긴 하지만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그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서만 오픈되는 그런 형태를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